자, 그다음에 고용 노동, 뭐 최저임금에 이런 것은 잘 물어보죠. 2015년 시급이 바뀌었죠. 2014년까지는 5,210원이었습니다. 시급이. 근데 시급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580원으로 바뀌었죠. 시급 최저임금이 시급이 5,580원. 이걸 이제 주 단위로 계산한다.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시간 계산하면 44,640원. 원래 44,640원.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뭐 이것을 8로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 월 단위로 어떨 것이냐. 주 40시간인데 그걸 기준으로 월 단위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해가지고 44,000이다 그러니까 매일. 그럼 일주일에 5일 하면 5, 4, 20. 20만에 80만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일단 5,580원에다가 곱하기 209시간을 해줍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주 5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 급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정확하게 116만 6,220원. 116만. 이제 120만 좀 안 되죠? 문제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이하로 줬을 때는 어쩔 것이냐. 업주가 월 116만 6,220원 이하로 줬을 때는 그럴 때는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만약 노동청에 신고했음 불구하고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끔 어떤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학생 입장에서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해요. 사실 뭐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주지 않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노동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동청에서는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고 물론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주, 업주하고 저는 뭐 5,000원만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한 경우는 달라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 왜?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그 이하로 줘서는 안 된다. 사업주가. 또 일한 사람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맥락에서 5,580원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원래는 2014년 말에 폐지 예정이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60세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70이 안 될 때 60세면 굉장히 노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물론 우리나라는 남녀 합치면은 한 78세 정도 됩니다. 기대 수명이라 지는 것이.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남자는 70한 6, 7세, 5, 6세 평균이 여자가 80한 3세 그래서 67살 차이 납니다. 평균 하면은 뭐 거의 80세 가까이 돼요. 그럼 60세에 은퇴해가지고 2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해서 최근에는 이제 근무 정년도 연장시킨다. 일본은 이미 연장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현재는 뭐 국가공무원, 공무원은 60세, 또 교육공무원, 교사는 62세, 대학 교수는 65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것도 항차 정년을 더 늘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도 중요하지만 일단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받게끔 만들어줬다. 역시 복지죠. 다음으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도 확대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 출산 육아랄지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이런 여성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 원인데 월 40만 원으로 2015년부터 이후 6개월은 월 60만 그 이후 6개월 이상 6개월은 월 6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주나 혹은 근로자, 노동자들이 더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도 하고 또 출산 육아 이런 산후 출산 전후 휴가랄지 이런 부분에 어떤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다음으로 행정경찰이라는 그런 내용을 볼까요?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운영한다. 경찰서에서 새로운 팀을 하나 또 만든다는 거죠. 그 팀명이 여성 청소년 수사팀.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어떤 범죄에 굉장히 취약하다. 여성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담으로 해서 경찰 부서에서 따로 이것만 담당한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 청소년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 치안 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 확대 전면 시행한다. 일단 그렇게 함으로써도 이런 청소년이랄지 여성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고, 제외 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까지는 제외 국민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2015년 1월 22일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그렇죠? 외국의 영주권을 받아 앞으로 국외 이주자는 제외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내가 만약에 미국에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버렸는데 앞으로는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또 달라져요. 그럴 때는. 자, 그래서 그 제외 국민이란 주민등록이고,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제외 국민이 물론 영주권자입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제외 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제외 국민도 결국 우리 국민, 우리 국가 구성 요소로서 우리 국민을 인정하겠다라는 뭐 국가의 정체성이랄까 애국심이랄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보훈, 국방, 병무에 관계된 일을 볼까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친일했던 친일 후손들하고 과거에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 식민지랄지 그런 역사가 있고, 이것 때문에 친일 후손하고 독립 유공자 후손하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친일 후손들은 어떤 맥락에서는 물론 연좌제는 아닙니다만은 자기들의 부모나 조상들이 친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입니다. 또 독립유공,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 핍박받았고 그런 자손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거꾸로 친일 후손들은 아주 잘 살고 있고,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못 살고 있고, 이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오히려 친일 후손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한 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럼으로써 국가에 대한 어떤 중요성, 국가의 애국심이랄지 이런 부분 정체성이랄지 이걸 확실하게 해주자라는 얘기고, 예비군훈련입니다. 예비군훈련 소집 제도 개선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비군훈련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날짜,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의 신청,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 가능. 아무래도
회사에 다닌다거나 어떤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또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닌 경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휴일이 아닌 경우 예비군 소집 날짜를 받아서 예비군 훈련 받으면은 정말 또 난감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예비군 훈련도 원하는 날짜에 지정해서 받게끔 하자. 이것도 뭐 국민들의 수요에 충족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현행은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휴일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인데 향후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하다.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뭐 휴일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 현행은 그 향방 작계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 2차 보충 훈련에 한해 휴일 훈련하는데 향후 1차 보충 훈련부터 휴일 훈련이 신청이 가능하다.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서민들의 어떤 생계,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방법 개선. 그렇죠. 저희들은 군대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 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징집돼서 갔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아예 자기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달 이런 경우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같은 경우는 뭐 여름이 싫다. 정말 여름은 견디기 어렵다. 차라리 추운 겨울이 좋다. 훈련 받더라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나는 여름이면 겨울에 못 받겠다. 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입영 날짜, 입대 날짜를 실제 정해가지고 그때 갈 수 있게끔 하자. 이것도 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15년 2월부터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 선택 방법이 입영 선호 시기. 물론 입영 선호 시기는 2월에서 5월. 아무래도 이제 봄이 좋다는 거지. 근데 기타는 6월, 12월은 여름이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 시기가 아닌데 구분의 희망자는 입영 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 그러니까 2개면 그러니까 2월에서 5월로 갈 것이냐 아니면 6월에서 12월로 갈 것이냐라는 걸 선택해서 자기 선택지에 따라서 선택해가지고 그 안에 날짜를 무작위로 추천하도록 한다. 이것도 뭐 아무래도 이제 입영을 앞두는 그런 장정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겠죠. 문화, 통신, 미래.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차단 수단을 정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2015년 4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 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시킨다. 물론 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또 청소년들이 심지어 뭐 셧다운 제도를 불만을 품고 여성가족부를 디도스 해킹까지 하는 그런 마당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의문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무화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더 이런 차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조달청 종합 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 대상이라 뭐 이것도 이제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를 의무화시킨다라는 내용이 되겠고